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실로폰 스튜디오의 대표이자 이제 디 아이러니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김건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디 아이러니의 프로그래머를 맡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디 아이러니가 이제 글로벌 유저분들 상대로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예상치 못하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덕분에 이제 저희 디 아이러니 디스코드 서버를 통해서 Q&A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Q&A에서 받았던 유저분들의 질문에 이제 이 옆에 계신 저희 프로그래머 태현 씨가 제게 대신 질문을 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서 Q&A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게임의 컨셉은 언제 구상하셨고 개발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24년도 1월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처음으로 그냥 꿈을 가졌던 거는 이제 2015년도라고 한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데드 스페이스와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 그런 게임들의 영감을 받은 킹스크롤 게임을 만들겠다 라고 다짐을 하고 본격적인 구상을 한 거는 2022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의 전체적인 제작에 영향을 준 주요 영감들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데드 스페이스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게임에 대해서 되게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데드 스페이스 프랜차이즈였거든요. 왜냐면은 흔한 호러라기보다는 이제 사지절단을 통해서 좀 더 잔혹하게 묘사를 한다던가 혹은 이제 헤드샷이 만능이 아니라 전략적인 사지절단을 통해서 상황을 헤쳐나간다 라는 그런 게임 시스템적인 매력도 굉장히 엄청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데드스페이스의 그런 미학과 그런 게임 디자인 등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칼리스토 프로토콜에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게 되었는데요. 원천적인 영감이 되었다 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제가 게임 개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창 진로를 고민하던 이제 고등학교 시기에 그때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딱 공개가 됐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원래 영문학과를 진학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칼리스토 프로토콜 트레일러를 보고 데드 스페이스 시리즈가 혹은 그와 비슷한 게임이 더 이상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탄생을 하는 거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꼭 데드 스페이스의 영감을 받은 킹스크롤 게임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고 아예 대학교 진학도 게임 학부로 진학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칼리스토 프로토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타이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개발을 하던 1년차 도중에 이제 마라톤이라는 게임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마라톤의 그 시네마틱 트레일러가 작년 이맘때쯤에 공개가 됐었어요. 그 시네마틱 트레일러가 굉장히 다른 게임의 시네마틱 트레일러와 다르게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픽 리얼리즘 디자인이 굉장히 저는 그 SF에 있어서는 파격적이다라고 느꼈는데 이제 저희 게임에 SF 호러에다가도 섞으면은 굉장히 어울리겠다 싶어서 한번 섞어봤는데 굉장히 또 어울리더라고요. 유저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마라톤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시는 이제 시그널리스라는 게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시그널리스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저희가 처음부터 시그널리스의 영감을 받아서 제작을 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원래 이 픽셀 그래픽이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냐라고 하면은 곧 출시하게 될 리플레이스드라는 2.5D 픽셀 그래픽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건데요. 이게 저희가 제작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5D 픽셀보다는 이제 시그널리스처럼 약간 9버전 플레이스테이션 그래픽으로 점점 이렇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유저분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 게임 약간 시그널리스의 그런 미학적인 그런 그래픽이 좀 느껴진다. 그때 처음 시그널리스를 듣게 되어서 그때서부터 저도 시그널리스를 플레이하게 되었는데 저도 자연스럽게 시그널리스에 빠져들게 되면서 그 연출적인 부분이나 혹은 미학적인 부분 특히 이 빨간 연출, 시뻘건 연출에 있어서 많은 영감을 받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이나 리눅스 같은 다른 OS도 지원할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윈도우를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맥이나 리눅스를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개발력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이제 맥이나 리눅스에서도 게임이 굴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은 콘솔로도 출시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그 개발팀의 유일한 프로그래머가 제 옆에 한 명뿐이기 때문에 PC 버전 이외에 콘솔 포팅도 동시에 가능할지는 저희가 지금 당장 장담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아이러니를 이 콘솔 패드로 플레이를 하고 싶다, 혹은 이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로 플레이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콘솔 포팅이나 혹은 그런 쪽으로 출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저분께서 왜 게임 이름이 디 아이러니인지에 대해 궁금하다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설명 가능할까요? 스팀 설명 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주인공이 적들과 이제 맞서다가 이제 신체 부위를 잃게 되는데요. 잃어버린 신체 부위를 적들이 사용하던 의체를 빼서 끼움으로써 점점 강해지는 게임 디자인과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점점 강해질수록 신체 부위의 많은 부분들이 적들이 쓰던 의체로 대체되어 가면서 적들과 점점 이 닮아가는 양상이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목도 그거에 따라서 아이러니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SF 호러 게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디 아이러니를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 테마나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요? 디 아이러니를 제작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이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제 데드 스페이스 같은 호러 액션 게임들을 보면은 이 게임의 후반부에 주인공이 강해질수록 이 게임이 좀 호러보다는 둠 같은 게임처럼 굉장히 적들을 그냥 지디겨버리는 그런 액션으로 점점 변모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호러 액션에서는 이게 결국 어쩔 수 없이 호러 액션 게임은 점점 그 정체성이 옅어지지 않나 라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이거를 아예 해결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그 고질적인 그 현상 자체를 게임의 스토리로 역이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점점 강해져가고 적들이 점점 죽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수로워지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의 트랜스 휴머니즘, 초인본주의의 그런 역설과 맞닿아간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디 아이러니의 가장 큰 특징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플레이어가 이 게임을 끝냈을 때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가져가길 바라시나요? 일단은 뭔가 제가 어떠한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 어떠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기보다는 그냥 플레이어 각자가 이 게임의 엔딩을 보고 아 약간 이러하구나 라고 각자의 해석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희 게임도 저희 현재로서는 플레이어의 선택지에 따라서 이제 엔딩이 2개 혹은 3개로 기획이 되어 있는데 그 3가지 엔딩 모두 이제 좀 저로서는 의미가 큰데다가 특히 엔딩 하나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서는 유저분들이 그 엔딩을 보고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어떠한 생각과 감정을 지니실지가 저희로서도 궁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전체 플레이 타임은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출시했을 때 분량을 10시간에서 15시간의 플레이 타임을 목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저분께서 의체 시스템이 게임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이 기능이 다음 플레이 테스트에서 공개될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체 시스템은 다음 플레이 테스트 때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이 의체 시스템이 워낙에 저희 게임의 핵심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구현된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스포일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대한 이 의체를 붙이는 이 연출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유저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총과 둔기가 결합된 변형형 하이브리드 무기가 특히 독특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혹시 그 디자인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제 게임 내 주인공들이 사용하는 이 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영감을 어디에서 팍 받았다기보다는
원래는 이 무기가 굉장히 좀 복잡한 뭔가 그 트랜스포머의 로봇처럼 변하는 형태의 무기였는데 제가 이제 이 무기를 리메이크하면서 좀 현실적으로 좀 접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진 무기였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새로 디자인하게 되었는데 좀 기왕이면은 좀 동그란 디자인 요소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원형의 디자인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온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영감을 받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디 아이러니에 영감을 준 작품들은 무엇이며 그 작품들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다른 게임 타이틀 외에도 저는 굉장히 많은 매체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테넷에 뭔가 시간을 역행하는 그런 구조에서 영감을 받았다 라기보다는 테넷을 보면은 영화를 시작할 때 갑자기 오페라 극장을 테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은 이제 영문도 모른 채 그 영화의 상황에 이제 휘몰려가는 그런 게 좀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영화가 약간 관객들을 상대로 약간 친절하게 설명한다기보다는 그 상황에 아예 빠뜨려가지고 이제 휘몰리게 한다라는 게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아이러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인트로에서부터 되게 과격하게 시작을 하고요. What the Hello? What the Hello? 그 테넷 특유의 그 비장미나 절제미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언급을 드리자면은 그 알베르토 미엘고 감독의 마라톤 시네마틱 트레일러에도 엄청나게 많은 영감을 받게 되었는데요. 특히 그 시네마틱에서 그 특유의 그 클래식 음악과 함께 그 오지만디아스라는 시를 낭송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Stamped on these lifeless things, the hand that mocked them, lifeless and the heart that fed. 그 부분들의 장면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알 수 없는 이제 깊은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 작품에서도 비록 시네마틱 트레일러지만은 굉장히 이 아이러니 제작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줬던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저분께서 NDA 플레이 테스트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NDA 플레이 테스트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이제 일단 NDA 플레이 테스트는 이제 저희가 데모 공개가 8월이다 보니까 아마 6월이나 7월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디스코드 서버에 계신 분들을 상대로 아마 추첨 같은 선정을 통해서 NDA 플레이 테스터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나 장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나 장애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어려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첫 개발을 시작했던 재작년이 이제 저희가 21살이었는데요. 제가 개발을 시작했던 게 개발에 대해서 잘 알아서 시작했던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니티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지에서 오는 그 고통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만큼 팀원들을 다루는 것도 사실 저는 굉장히 처음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팀 빌딩을 해나가는 과정이나 혹은 팀원들을 이렇게 좀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지원 사업 같은 걸 통해서 사무실이나 이제 개발 자금들을 좀 얻게 되었지만은 개발을 처음 시작했던 2년 전 같은 경우에는 개발 자금이 아예 없다 보니까 정말 방구석에서 라면을 먹고 버티거나 아예 그마저도 돈이 없으면은 옆에 있는 우리 튼튼한 프로그래머 태연 씨가 직접 택배 상하차를 뛰어가면서 이제 자금을 마련했던 그런 뼈아픈 추억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게임에 대해 어떤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기대와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제가 저의 데드스페이스 팬이라서 이 게임을 만든 거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많은 저희 게임의 유저분들이 이제 데드스페이스 팬이나 혹은 시그널리스 팬덤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두 팬덤 분들께서 저희 게임을 플레이하시고 좀 이제 저희가 만족스러운 경험을 안겨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게임 모두 오래전에 게임이 나오고 더 이상 후속작이나 관련 작품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게임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조금 향수를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나 목표가 있기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성우와 관련해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감사하게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성우 참여에 대한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디스코드에서 이제 성우를 모집하는 그런 공고글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로 이제 컷신이나 혹은 이제 맵 곳곳에 놓여 있는 오디오로그의 이제 더빙에 대해서 좀 공고를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아트 컨셉을 구상하고 다듬는 작업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이제 사무실 구역을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레퍼런스를 열심히 모읍니다. 열심히 모은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저희 아트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사무실 구역을 꾸밀지에 대해서 구현할지에 대해서 구상을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이 방의 목적은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박싱을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 박싱을 거치고 나서는 이제 바로 이제 제 아트분께서 그 고도화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고도화 과정에서 게임 인게임 비주얼의 대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구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폴리싱을 거친 다음에 좀 몇 가지 데칼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체, 프랍 혹은 pit덩이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게임의 디테일을 완성시켜서 이렇게 배경을 완성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배경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인디다 보니까 사실 뭔가 체계화된 프로세스를 갖췄다기보다는 제가 어느 정도 스케치나 구상한 기획안을 넘기면은 아트분께서 그걸 멋지게 구현해내는 그런 과정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개인적, 직업적 배경이 디아이러니 같은 게임을 만드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단 개인적 배경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대학교를 게임 학부를 다니고 있었다 보니까 개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배경이 굉장히 못지않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 대학교에서 배운 기초 내용이 아니었더라면은 이 이른 나이에 게임 개발을 시도하는 건 꿈도 꾸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 배경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봤던 작품 중에 하나가 격기산반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격기산반이라는 작품이 격투기 만화이지만은 철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도 깊게 다루는 웹툰이거든요. 거기에서 주로 다루는 철학적인 안건이 이제 초인본주의,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제가 트랜스 휴머니즘의 그런 모순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기도 했지만은 격투기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이 철학적인 논지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여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철학적인 논제 혹은 모순에 대해서 이제 게임을 통해서 구현해내면은 굉장히 좀 매력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리고 그러한 발상이 이제 데드스페이스의 영감을 받은 게임을 만들자 맞물리게 되면서 아이러니가 탄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 유저분께서 게임 개발에 있어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데요. 혹시 디렉터님께서는 이 기술적인 한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희 게임도
그 기술적인 한계에 아직도 부딪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사실 저희도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게임 개발에 대해서 아예 모르다 보니까 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가로막히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일단은 그 구현을 하기 전에 이게 기술적으로 될까 안 될까를 따지기 전에 일단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거나 혹은 AI한테 물어보는 게 결국에는 유일한 전공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게임 제작에 있어 루틴이 어떻게 되나요? 또한 작업 분업을 어떻게 이루고 있나요? 일단은 작업 분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아트의 전반적인 디렉팅과 그리고 게임 기획, 스토리, 사운드 등등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계시는 저희 태연 씨가 이제 게임의 기술적인 부분, 프로그래밍적인 부분 전부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교적 최근에 들어오신 새로운 아트분도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기존의 기술적인 이슈나 혹은 제 실력의 이슈로 인해서 미처 만들어내지 못했던 아트 비주얼들 직접 이제 빼어난 솜씨로 이제 만들어내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루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별거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작업을 하고 밥을 먹고 작업을 하다가 이제 한 7시쯤에 직원분이 퇴근을 하시면은 바로 잠에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진짜 뭔가 딱히 뭐 커피를 마신다, 뭐 산책을 나간다 이런 루틴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밥 먹을 때랑 잘 때 말고는 진짜 작업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Q&A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꽤나 많은 질문들이 디스코드에 올라왔었는데요. 질문을 올려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더불어 사실 저희가 이번에 플레이 테스트랑 트레일러를 공개했을 때 그냥 묻힐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아이러니에 과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정말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성원에 보답하고자 저희는 계속해서 개발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 데모에 앞서 6월이나 7월에 NDA 플레이 테스트가 새로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해당 플레이 테스트와 데모에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